순위번호, 얼굴도 순위번호.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좀 여백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실체법상 권리변동이라고 써봐요. 자, 실체법상 권리변동. 오늘 이제 등기법 걸음마 배우는 거예요. 걸음마. 자, 실체법상 권리변동 그러면 봐봐요. 자, 211페이지. 자, 요 실체법 줄 한번 걸어봐요. 우리 실체법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거 봐요. 민법.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그래. 자, 민법에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변동 그러면 민법의 권리변동에 권리변동과 관련돼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득실 변경.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잘 들었을 거예요. 저 득이 뭘까요? 취득.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소멸. 합쳐서 득실 변경이다.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는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가 있다. 변경에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자, 우리가 그래서 민법에 우리 민법 정직에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권리 변동, 그러면 득실 변경을 그러면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이렇게 화살표나요. 그래서 이걸 변동이라고 그래. 변동. 자, 요거 권리 이제 줄 잡아요. 물건에 가면 물건 변동이라고 배우고 채권에 가면 채권 변동이라고 배우게 돼요. 그러면 자, 실체법상 권리 변동은 득실 변경 잘하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 이제 자, 절차법상 권리 변동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절차법 줄 쳐놓고 여기 바로 자,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딱 써봐요. 자, 하도 안 해오니까 자, 등기법상 권리 변동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하도 안 해워서 이렇게 합니다. 일단 써요. 보설, 이변, 처서. 자, 등기법은 오늘 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등기법은 기초공사를 해야 돼. 기초공사를. 자, 그러면 다시 해봐봐요. 실체법상 권리 변동. 그럼 무슨 변경? 득실 변경. 자, 절차법상 권리 변동하면 등기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보설, 이변, 처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법하고 등기법의 관계는 읽어봐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야. 민법이 제 아무리 뭐 민법이 기고 설치 날고 설치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게 이제 자동차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일까요? 요거는 실체법이야. 그러면 요거는 바퀴거든. 그러면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어. 요 바퀴 역할을 하는 게 그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바로 실체법이고 요 바퀴가 바로 절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 읽어볼래? 보설, 이변, 처서. 자, 그러면 이제 자, 보가 뭐냐? 그래서 1이라고 써요. 보라고 딱 동그라미 쳐놓고 보전이라고 써놔요. 보전. 자, 보전은 그러면 봐봐요. 보전은 자,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것,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보전이라고 그래. 보전.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이제 첫 시간에 우리가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볼래요? 소유권. 그러면 각구는 소유권이죠. 근데 보전은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되는 거야. 보전은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절대 딴 데는 보전이라고 안 써. 그래서 각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등기해야죠.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스타트죠. 그러니까 처음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별표 5개 놔요.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보전 등기가 출제 안 되면 등기법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다시 뭐라고요? 보전. 그러면 보전은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야. 자, 그러면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예요. 자, 가구는 그러면 며칠이죠? 60일, 가로 열고 60일에 등기를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등기가 되고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설. 그래서 두 번째 설정이라고 그래. 자, 설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죠.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 창설하는 거.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할 때 이걸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했어요. 이전을 이야기해. 이전은 이렇게 써놔요. 자, 주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자, 주체의 변동으로서 주체는 인이 있어. 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자연인과 법인. 우리 법학에서 인하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읽어봐요. 자연인과 법인, 그렇죠. 법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한테 똑같이 평등하게 되어져. 이게 바로 무슨 인일까요? 어질인자가 되는 거야. 어질인자.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전은 그러면 주체의 변동으로서 자연인 법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병이 뭘까요? 변경. 자, 객체의 변동이라고 써요. 객체의 변동으로서 권리 내용의 변동이야. 권리 내용의 변동이 되면 이때는 변경이라고 씁니다. 변경.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처분의 제한에서 첫자야. 처분의 제한은 매년 출제가 돼. 별표가 3개짜리고. 자, 처분의 제한은 함부로 그러면 함부로 때릴 수가 없겠죠. 그거는 반드시 처분의 제한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처분의 제한은 계약으로서 처분에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특약으로 처분은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법률의 규정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우리 대표 선수예요. 자, 가압류와 가처분은 구분을 해 두셔야 돼. 자, 가처분은 가압류는 뭘까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의 권리. 예의 권리가 돼. 자,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돼 1억을 꿔줘서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요.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채권자는 읽어봐요. 가압류를 하게 돼. 자, 가처분은 그러면 검전 이해 권리할 때는 가처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피보전 권리가 가압류는 검전이고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야.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즉 처분 제한 등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제 이걸 기본 페이스를 깔아야 돼.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그럼 봐봐요. 가처분 등기 시 뭐의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틀렸죠?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가처분이 아니라 읽어봐요. 가압류가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이 이제 소멸이네요. 소멸. 자, 소멸이라고 써요. 소멸과 관련돼서는 역시 자, 전부가 소멸하느냐 일부가 소멸하느냐 그거는 소멸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소자 동그라미.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하도 안 해오니까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요걸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연습 한번 해보고 보죠.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숙지를 하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머리가 뭐예요? 머리가. 읽어봐요. 봉선화. 봉선화 연정이죠. 자, 봉선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봉선화를 영어로 no touchme라고 그래. 봉선화는 톡하면 톡 터지잖아.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진짜 영어로 no touchme가 돼. no touchme가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여쭤볼게요.
읽어봐요. 시소. 시소는 영어일까요? 한글일까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그러면 애들한테 강의를 할 때 뭐예요? 자, 봐봐요. 시 보다, 소 본다. 자, 그러면 시소가 올라갈 때 본다, 보다, 본다, 보다, 본다, 보다. 이게 바로 시소예요. 그러니까 시소라는 것은 영어야, 영어. 영어라는 겁니다. 영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애한테 이제 강의할 때, 야, 시 과거가 뭐냐? 그래서 쇼 이러면 돼요. 그래서 시소. 시소가 바로 영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압류는 뭐라고요? 읽어봐요. 감전, 가처분은 감전, 이해관리. 다시 한번 우리가 잡고요. 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 읽어봐요. 사건을 최초로 개설하는 것. 보전. 이렇게 나와야 돼.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것. 설정.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B한테 팔았어요. 주체가 바뀌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A가 1억에 대해서 B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죠. 자, B가 C로 바뀌었어. 뭐가 변동을 가져왔죠? 주체 변동.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억이 바뀌었어요. 저당권 변경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저당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이제 자, 보조는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것. 설정은 소유권 이해관리를 창설하는 것. 이전은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대표 선수가. 그럼 6번의 소멸은 소멸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읽어봐요. 하도 안 해오니까 이런 편법이라도 이용한 겁니다.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봐봐요. 자, 지문에 이렇게 등장한다. 읽어봐요. 소유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OX, X. 자, 앞에 무슨 건? 소유권. 뒤에는 소유권 이해관리.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면 꼭 이야기했던 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읽어봐요. 닭도리탕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읽어봐요. 닭, 도리, 닭이라는 거거든. 도리라는 것이 일본말로 닭닭이라는 거야. 그래서 닭닭탕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야. 앞으로 닭도리탕이 아니라 뭐라고? 닭볶음탕 이렇게 이제 수정하라고 그랬죠. 자, 도리라는 말이 오늘 일본어도 하나 배웠네. 도리가 뭐라고? 닭가금류라는 소리야. 일본말로. 그러면 닭닭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하고 설정은 병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소유권 설정 등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뭐예요? 읽어봐요. 등기밖에 안 들려.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오늘 배운 거 뭐 있으니까 그랬더니 등기. 자,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보전은 그러면 한 문제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 선수가 두 종류가 있어. 가압류, 가처분. 민법에서는 한매 특약을 배우게 돼. 특약도 일종의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읽어봐요. 보설, 이변, 처소.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변동 읽어봐요. 득실, 변경. 절차법상 권리변동. 보설, 이변, 처소.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여백이 좀 남아 있으면 하나만 더 적고 2개 정도만 하고 우리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기록사항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예요? 요거는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자, 작년에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출제됐고 한 문제는 간접적으로 출제했어. 그래서 등기법에서 자,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반드시 출제가 돼. 또 한 문제 가르쳐줬네요. 별표가 3개짜리야. 저희가 이제 필요적 기록사항은 일단 기록해야 된다.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하나 써요. 돈이라고 써요. 돈. 자, 돈은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돈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소송의 씨앗일까요? 그렇죠. 소송의 씨앗이야. 그럼 미연에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송의 씨앗으로서 이렇게 써놔요. 원칙.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A가 하나가 있다라는 건데 A가 뭐냐? 바로 자, 이거예요. 옆에다 써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 써요. 지료. 자,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는 이거는 임의적 기록 사항이야.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에서 지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요? X 기록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필요적 기록 사항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의 돈은 뭘까요? 전세권의 돈은 전세금이죠. 그러면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기록하여야 한다.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대표 선수를 하나 잡아놔요. 이건 기간이야. 기간은 언제나입니다. 언제나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조문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년 이제 한마디 농담이니까요. 봐봐요. 자, 그러면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5년만 살고 찢어져라.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기간은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라는 거야. 당사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써요. 당사자한테 맡겨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읽나 봅시다. 얼마나 이제 민법이 내공이 쌓였나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이제 읽는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은 당사자라고 읽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이제 못 읽어요. 선하여 특약과 약정과 합의라는 거야. 자, 다음 중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가 반대해서 가만. 임의적 기록사항.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기간, 합의.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줄 쳐놓고 지금 임의 규정이라고 써요. 자, 우리 민법에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거든. 그러면 임의 규정이 뭘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쳐놔봐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이게 바로 임의 규정이야. 자,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러면 등기부에 딱 기록하면 어때요? 기록하면 제3자가 등기부를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러면 그거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계기인다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야.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은 등기부에 기록하면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계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항력. 근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뭐요? 지금 이거는 속된 말이 아니에요. 읽어봐요.
개긴다. 꼬신다. 이거는 뭐예요? 표준어입니다. 저 읽어봐요. 이게 대항력이야. 대항력. 요거 읽어봐요. 꼬신다는 무슨 꼬신다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가서 계약법에서 청약의 유인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청약의 유인. 그래서 우리가 꼬신다, 개긴다 이게 이제 표준어예요. 최근에 이제 표준어로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개긴다, 개긴다라는 거예요. 개긴다. 그러면서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민법 조문에 이런 조문이 있어요. 제3자의 개길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할 수, 대항력이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요 관계를 반드시 따져둬야 돼. 따져둬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되니까 봐봐요. 자, 전세금 설정 등기 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OX, X, 그죠? 기록하여야 한다. 자, 우리 등기법에서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 봐봐요. 자, 여기만 이제 바뀌겠죠. 자, 전세권의 설정 등기 시 전속 기간은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간은 무조건 임의적 기록 사항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기록 사항에는 뭐가 있다? 필요적 기록 사항과 임의적 기록 사항. 이게 이제 기초공사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밑에 조금 여백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근이라는 게 있어. 근. 자, 근이 뭘까요? 뿌리 근자예요. 어때? 뿌리는 계속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자라죠. 그래서 근이라는 것은 써요. 자, 계속적 의미야. 자, 근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예요. 계속적 의미. 자, 저당권을 계속하면 근저 당권. 질권을 계속하면 근질. 담보 가등기를 계속하면 근담보 가등기가 되는 거야. 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계속적 의미야. 계속적 의미.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써요. 자, 준이라는 개념이 있어. 준. 자,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가면 이런 뜻이야.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률 용어로 건치면 뭐예요? 가름이라는 뜻이야. 가름. 그러면 이걸 한자로 건치면 뭐가 되느냐? 적이 돼요. 적. 자,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읽어봐요. 너 여설이. 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준이라는 개념을 권하고 준이라는 개념을 뭐예요? 반드시 활용해 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자, 준점유 읽어봐요. 점유 너야.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가를 행사하는 것. 이게 바로 준점유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직접 점유해야 안 해요? 직접 점유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세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저당권은 어때요?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점유가 오라는 거네. 그러면 저당권은 직접 자기가 은행이 점유하지 않잖아.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준점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읽어봐요. 점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필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공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쌓아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힘들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걸 이제 이해해서 문제를 푼지, 자, 외워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하나 예를 하나 들어봐요. 자, 읽어봐요. 지금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OX, X. 읽어봐요. 법률,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틀렸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어떻게 법률행위가 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한자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자, 여기 옳게 건치면 읽어봐요. 그래서 읽어봐요. 준법률행위는 읽어봐요. 법률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적. 지금 다 써먹어야 돼. 등기법에서. 지금 지금 민법 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을 써먹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 기초 또 하나 더 하고 갑시다. 뭐 재밌네요. 그렇죠? 읽어봐요. 전. 읽어봐요. 복. 전하고 복은 뭘까요? 전자가 다시 전자야. 복자가 다시 복자야. 그래서 또요. 다음으로 넘긴다. 자, 전세권을 다음으로 넘겨서 무슨 세가 돼? 전전세권이 된다는 거야. 자,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전대차가 되는 거야. 전대차.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야. 또 전대리 그래라 또. 전가복은 다음으로 넘긴다라는 거. 넘긴다. 자, 그래서 이제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요. 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최근에 문제가 민법 문제가 요거예요. 자, 그러면 준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먹고 있는 거 봅시다. 저는 가만히 있을게. 이런 건 쓸 필요 없이 저 간단한 용어들을 가지고 와서 써먹을 수 있는지를 보라고. 자,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다. 자,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야. 언제 X인지를 구분해봐요. X예요. 자, 그러면 제가 봐봐요. 수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봐봐요. 이게 참 법하고 수학은 과학적이라는 거야. 법은 논리적이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자, 물권행위를 뭐라고 배웠어? 처분행위라고 배웠거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읽어봐요. 물건은 아닌데 처분행위가 발생하는 것. 이게 전 물권행위야. 그러면 채권 양도는 물건은 아니죠.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처분행위가 발생하거든.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채권 양도는 지금 물권행위다. OX. 그렇죠. 자, 그러니까 봐봐요. 자, 이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활용해줘. 지금 뭡니까? 지금 페이지는 211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오늘 뭐예요? 오늘 토요일 날은 뭐예요? 교과서 분량을 600페이지 분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민법하고 지금 등기법하고 지금 본인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되죠. 근데 지금은 600페이지에서 약 800페이지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다. 맞다라는 겁니다. 자, 준이라는 것은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게 해봐요. 읽어봐요. 의제, 간주, 가름, 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론으로 가볼까요? 읽어봐요. 준부동산이야. 부동산이 아닌 걸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것. 대표적으로 선박이거든. 그럼 뭐 선박을 그래서 뭐예요? 읽어봐요. 의제 부동산, 간주 부동산, 가름 부동산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부동산. 그럼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부동산에 의지해 줄 뿐이지.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공시법 그다음에 자 공법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거민계약서, 거민 대상이 될 수 없어. 왜? 거민계약서는 부동산이어야 돼. 부동산이어야 돼. 그래서 선박에 관한 계약은 거민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공법으로 가볼까요? 읽어봐요.
준주택, 그렇죠. 준공업지역,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또라는 뜻을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워서 오늘 요거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것은 그냥 마르고 닳도록 머릿속에 기초공사를 해놔야 돼. 툭 건드리면 나와야 돼. 봐봐, 이 정도가 돼야 돼. 읽어봐요. 더 버전이라고 그런다. 버전, 각호를 최초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앞으로 등기법, 공인중개사 합격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거, 둘째 시간에 배운 거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머리에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212페이지로 가보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거기 이제 212페이지 가서 건물에다 현강 편성하고 이제 조금 전에 토지 등기부를 배웠고 자기가 이제 읽어 나갈 수가 있어. 봐봐요. 표제부가 뭐예요? 표제부 등기. 자, 건물 표시. 건물이니까 건물 표시 등기가 다겠죠. 자, 쓸 필요 없이 표시번호 몇 번? 1번. 접수일자 1993년 5월 20일. 자, 접수번호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소재 지번. 그래서 거기는 건물 번호가 들어가. 건물 번호 현강 편찬하여. 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1 도로명 주소 나오죠. 서울특별시 서초구. 그다음에 거기 명단로라고 나와 있어요. 22길 23. 여기에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건물 내역 현강 편찬하여. 아까 토지 등기부 약간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3.49 지하실 22.15 제곱미터.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이제 등기법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표시번호 몇 번? 1번. 1번이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전 표시번호를 몇 번으로? 2번으로 옮겨 적어왔다. 확실히 두 번째 들을 때하고 첫 번째 들을 때는 감이 다르다라는 거야. 자, 갖고는 무슨 건?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렇죠.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은 며칠? 60일. 표제문은 몇 개월? 1개월. 자, 갖고는 순위번호 1 주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쓸 필요도 없어. 전 순위번호 3번을 몇 번으로? 1번으로 넣었다.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은 뭐의 변동? 주체의 변동. 그죠. 자,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1997년 2월 19일. 지금 각구를 보고 있어요. 자, 접수 번호는 언제예요? 6782호. 등기원인 일자는 1997년 5월 5일. 그렇죠. 2월 5일이죠. 자, 그러면 거기 매매가 바로 뭐예요?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소유자 누구예요? 김명자. 55년생이네. 2월 28일생이네요. 여자야 남자야? 둘째 자리가 0이야 1이야? 아니, 거기 둘째 자리가요. 2 다음에 0이죠. 서울이라는 거네. 서울이 번적이네. 자, 678999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얼굴은 소유권이 이 권리로서 그러면 순위번호 1, 전 2 나와 있죠. 쭉쭉 빠져나갑니다.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건자당 설정. 건자 동그라미. 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 계속적 의미야. 지금 거기 얼구 건자당 설정을 보고 있어요. 얼구 건자당 설정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하나 써봐요. 자, 건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는 뭘까요? 건저당은 내자, 저당권은 세자. 자, 그럼 아까 이제 활용해 먹어봐야죠. 건저당은 뭐예요? 읽어봐요. 계속 의미야. 저당권을 계속했다는 게 건저당이라는 겁니다. 건저당은 요 밑에다 써요. 자, 채권 채거액이라고 써요. 자, 채권 채거액. 자, 건저당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저당은 결론적으로 건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특정이 아직 안 됐어. 읽어봐요. 불특정 채권이야. 불특정 채권.
자,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항상 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건은 읽어봐요. 최고. 이게 불이야. 불. 자, 건저당 건은 채권 최고액. 불특정 채권 최고액이야. 자, 금액은 그러면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어때요? 여기에다 써요.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안 돼. 경매 X야. 그러면 건저당을 하기 위해서는 뭘 떼어줘야 되느냐? 바로 이걸 떼줘야 돼. 불이라는 걸 떼줘야 돼. 불을. 자, 그러면 건저당은 그러면 불특정 채권 최고액 경매 X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건저당은 뭐예요? 경매. 그러면 경매라는 것은 경매 X니까 경매 써요. 아직 경매가 실행이 안 됐죠. 그래서 건저당 건에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숙지를 해줘야 돼요. 자, 건저당 그러면 자기가 이제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해지할까요? 해지할까요? 지금 해지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등기법을 좀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건저당 그러면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제 하나 또 써요. 자, 해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해지의 공통점은 해. 공통점이 뭐예요? 자, 해제는 그러면 언제 쓰이느냐? 일시적 계약에서 쓰이는 거야. 일시적 계약에서. 요거는 계속적 계약에서. 계속적 계약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계약이야. 근데 여기에서 수강생들이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있어. 계약과 해제는 그러면 뭘까요? 법률 성질이 뭘까요? 계약이 아니야. 해제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써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라는 거야.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야. 근데 자꾸 뭐라는 거예요? 해제를 자꾸 계약이 아니야. 계약에서 해제는 어디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계약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일시적 계약. 이거는 계속적 계약. 이게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다시요. 해제의 법적 성질은 무슨 행위라고?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준용되는 게 사용되는 게 계약에서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뭐예요? 해제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해제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준용되고 있다. OX, X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그래서 계약법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근데 법률행위는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맨날 계약법에 가서 이게 헷갈리는 거야 지금.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해제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다 빨갛게 하나 써서 또 건자를 써봐요. 건. 이것도 건자를 써봐요. 건. 그러면 해제건하고 해지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건 이런다고 또. 형성건이야. 형성건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바로 형성건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해제는 그러면 무슨 건? 형성건.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단독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죠. 당사자가 부과하는 약관이니까. 그러면 해제는 바로 부관을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독행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단독행위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제건은 형성건이고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야. 그러면 해제건은 그러면 차이점은 요거는 일시적 계약에서 사용되는 거고 요거는 계속적 계약에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해제를 하게 돼요. 해제를 하게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해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청산하자.
청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럼 언상 회복 의무가 바로 뭐냐? 이게 소고표 장래효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민법 올해 1, 2차 처음으로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해지를 좀 암기를 좀 하라고. 암기를 해야 돼. 이 기본 틀은 민법도 기본적인 틀이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문제가 안 풀려. 맨날 들을 때는 이해가 되죠.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 풀려면 막상 안 풀려. 그 이유는 기본 틀이 암기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제 해지는 단독행위야.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단독행위야. 법적 성질은 어디에서 사용해? 계약에서만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준용된다. 이러면 틀려요.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요거는 무슨 계약? 일시적 계약. 요거는 계속적 계약. 요거는 뭐예요? 언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소고표 장래효. 해지권의 공통점은 형성권. 단독행위는 몇 개가 있어? 단독행위는 두 개가 있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외우라고. 상대방 없는. 자, 봐봐요. 바보같이 봐봐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외울 필요가 없어. 저 벽을 보고 제가 해제 또라이 이런다고. 그러면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자 빨리 외워요. 읽어봐요. 유제포. 자, 유제포.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자, 유언 유정.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즉 포기행위. 자, 포기가 바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작년에 민법 1번 문제가 이거야.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4번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것도 틀려가지고 온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제포. 요거는 잡아놔야 돼요. 유가 뭐라고요? 유언 유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포기. 다시 한번 요거는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요거는 자 기초 틀을 잡아야 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해지 공통점은 당연히 해지권은 무슨 권? 형성권. 그러면 해지는 어디에서? 계약.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읽어봐요.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즉 소급표거든. 청산 의무가 장래효.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왔어요. 자, 해지. 자, 건조당을 고만하고 싶어. 해지. 읽어봐요. 계속적. 그러면 해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이제 떨어져. 자, 그러면 써요. 채권, 액. 요거는 특정 채권. 요거는 경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조당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요. 건조당은 요걸 떼줘야 돼. 불을 떼줘야 돼. 그래서 특정화 시켜야 되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일반들이 고만하고 싶으면 해제가 아니라 뭐다? 해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해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항상 건하고 우리 최고하고 불은 의미가 같아요. 그러면 건조당은 그러면 건하면 읽어봐요. 건하면 뭐라고? 불. 그래서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의 경매 X. 본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번 읽어볼래요? 최고는 무슨 최고야? 이자로서. 자, 이자는 채권 최고에게 무제한 제한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당 설정 등기 시 이자는 따로 표시해야 된다. 어때? X.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최고라는 것은 이자의 의미를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금융권은 몇 프로? 통상 110%로 설정이 돼. 그럼 10%가 뭐라는 거예요? 선이자 뗐다고 생각하면 돼. 선이자. 이제 의미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조당은 그러면 건이라는 것은 계속적 의미.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자, 지웠어요.
자, 그러면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읽어봐요. 채권 최고의 경매 X. 경매 X야. 근데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건저당 자체는 경매가 안 돼. 그러면 건저당을 경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불을 떼줘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건저당 건자. 이제 읽을지도 몰라요. 건저당 건자. 그러면 건저당 건자. 은행은 그러면 언제 불이 떨어지냐? 경매를 신청 시. 경매 신청 시 그러면 요 건자가 떨어져. 그래서 그때 경매가 특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자, 읽어봐요. 건저당 건자는 언제 특정된다? 경매 신청 시. 읽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면 건저당은 언제 특정이 된다? 건저당 건자는 경매 신청 시. 나머지는 경락대금 완납 시. 그렇죠. 시험에서 건저당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건저당 건에 피담보 채권에 경매 비용도 포함된다. 어때? X. 경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건저당 자체는 아직 경매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건저당은 뭐가 필요하다? 특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잡아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다시. 그러면 등기 목적은 건저당 설정이네. 자, 그러면 접수 일자는 언제예요? 자, 2001년 5월 4일. 접수 번호는 21,099호. 자, 등기 원인 일자는 뭐라고요? 2001년 5월 3일. 설정 계약이 등기 원인. 자, 채권 최고액 줄쳐놔요. 채무자 줄쳐놔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는 뭐예요?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자, 그러면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저당 설정 등기 시 채권액을 표시해야 된다. 요 X.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지 채권액이 아니라는 거야. 채권액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첫 시간 배울 때하고 두째 시간 배울 때하고 감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등기부는 항상 등기부는 단서가 안 붙을 때 읽어봐요. 토지냐 건물이냐. 자,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자, 단독행위만 나오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유죄포. 빨리 외우라고. 유죄포 이렇게 외워서. 그러면 이번에 작년 32회 때 1번 문제 A형은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래서 유죄포 갖다 붙여주기만 했으면 그냥 공짜예요. 공짜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서 우리 봐봐요. 자, 이것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 해지 공통점은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디에 준용되죠? 요거는 계약이야. 요거는 무슨 계약?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 읽어봐요. 언상회복 의무 소급표. 청산 의무 장례효. 자, 그러면 해제권의 공통점은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일단 행사하면 소멸하죠. 그러면 해제권에는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행사하면 없어져 버리거든. 이게 바로 형성권이거든. 지금 활용해 먹으라고 지금 뭡니까? 자꾸 내공을 쌓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여기는 해제가 포인트가 아니라 읽어봐요. 합의 해제야. 이거는 계약이야. 자, 그러면 합의 해제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합의 해제는 뭐라고? 계약. 법적 성질이 계약이야. 읽어봐요. 해제. 단독행위잖아. 어떻게 계약을 단독행위의 법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면 결론 X. 그죠.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라고. 민법도 진짜 재미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합의 해제하고 그러면 해제의 차이점은
계약이고 단독행위고 공통점은 그러니까 뭐 애우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해제잖아. 해제. 그러면 해제는 소구표. 이것도 소구표. 둘 다 공통점은 소구표가 발생한다. 또 어떻게 되는 사람은 봐봐요. 소급표 이거 아니에요. 소급표예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안 돼요. 거기 의자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들으시고. 옛날에 딱 버스 타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덩어리를 탁 때리면서 자 반갑다고 때린 거겠죠. 애가 봐요. 간섭법 교수님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민법을 강의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간섭법으로 들린 거야. 읽어봐요. 간섭법. 그렇죠. 간섭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나 봐요. 간섭법. 그래서 간섭법 교수님 그러더라고. 저 간섭법 교수님 아닌데요. 그래서 근데 첫 강의 들은 사람은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의미 잡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의해제는 뭐라고? 법적 성질이 계약. 요거는 단독행위야. 그러면 계약이 단독행위 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합의 해제와 해제 공통점은 둘 다 소급표가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라는 거예요. 재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두째 시간에 아주 기초 공사를 많이 했어요. 자 보전 각구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자 99 81, 88에 114, 77에 49. 자 어떤 분은 7단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어. 7단을. 자 77에 49인데 77에 42라고요. 네, 42까지. 자 그러면 99단 나오듯이 오늘 두째 시간에 나와야 돼. 보전은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지금 맨날 뭐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거 안 된다는 걱정을 걱정은 접어두고 지금 보전이라는 의미를 집에 가서서 자꾸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전은 뭐라고 또 까먹었다. 주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의 대표 선수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라고?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 권리.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이 발생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야.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는 등기 처리가 자동적으로 처리가 돼요. 가처분은 등기 처리 문제가 발생해. 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압류하고 가처분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가압류하고 민법에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뭘까요?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이야.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이야. 그러면 이중매매는 뭐예요? 금전이야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러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다. 자 통정의 표시는 돈이야 돈. 그러면 그러면 통정의 표시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나중에 되게 헷갈려 채권자 취소권은.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예요? 가압류라고 성질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성질이. 그러면 다시 가압류는 뭐라고? 검전. 가처분은 검전 이해권리.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